유난히 짧았던 지난 봄, 우리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다려온 사람들은 저마다 집 밖으로 나와 계절을 만끽했죠. 마스크 썼을 때는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는데 벗고 나니까 한결 수월해져가지고 더 편해졌어요. 마스크를 썼을 때는 좀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경우도 꽤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마스크 벗고 나오니까 되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던 시간들. 그 중에서도 마스크를 쓰면서 산소의 소중함 또한 알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는 산소 포화도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산소 포화도 저하가 코로나 중증 증상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코로나 환자가 중환자가 돼서 중환자실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폐 조직에 그 섬유화가 진행되거든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배출하고 이게 이제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소 공급이에요. 늘 당연하게 숨쉬던 일상을 되찾게 된 지금 우리는 길었던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절대 당연한 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그중에서도 산소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이유, 바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는 산소. 우리는 지금부터 미처 알지 못했던 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호흡을 통해 공기 중의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인체의 구석구석 세포까지 산소가 중단 없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산소는 생명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소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인체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산소는 세포 내로 들어가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해주고 장기들이 그 기능을 정확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신체 기능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나아가 각종 질병이 발생하게 되죠. 산소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야말로 방대합니다. 적정 산소가 1% 부족해질 때마다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15%가 되면 호흡이 빨라집니다. 12%면 안면이 창백해지면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10% 미만이면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생명이 위험해지죠. 그리고 7%가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산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부분이 뇌입니다. 하버드 의대가 공동 연구를 통해 뇌 혈류와 걷는 속도의 관계를 밝힌 바 있는데요. 산소가 부족하면 걷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였죠. 산소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혈액의 20%를 쓰는데 산소 측면에서 보면은 25%를 쓰거든요. 산소의 4분의 1을 뇌가 쓴다는 건 얼마나 그 뇌세포들의 활동에 산소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산소 결핍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은 수많은 질식 사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높은 사망률이 질식 사고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일어난 총 186건의 질식 재해 사례를 보더라도 맨홀에서의 질식 사고는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식 사고가 위험한 것은 질식으로 쓰러진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2차, 3차적으로 동료 작업자가 연달아 밀폐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함께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사망률을 보이는 이유는 밀폐 공간의 특성 때문인데요. 정상 공기에서 숨을 쉬면 폐에 있는 산소가 혈액을 타고 뇌나 근육으로 저절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밀폐 공간에서 호흡하면 뇌의 산소가 순식간에 빠져나가 바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 18% 밑에 떨어지면 약간 이제 머리가 아프고 의식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자기 몸을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본인의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죠. 때문에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은 무엇보다 산소 농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탱크 청소 작업에 앞서 안전교육이 한창인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보시면 적정 산소 양이 18%에서 23%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기도 18% 밑으로 내려가면 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환기는 작업 전에도, 작업 후에도, 또 작업 중에도 계속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교육뿐 아니라 밀폐 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아직 제도적으로 좀 미흡함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 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식 사고의 대부분은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밀폐 공간 작업 전에 반드시 공기 상태를 확인해야 하죠. 이 밀폐된 공간 안에 이제 산소 잔류량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서 산소 측정이 18% 이하거나 23% 이상이면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송풍기라든지 산소를 투입해서 작업 환경을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산소 공기 호흡인 걸 알아차리고 그 즉시 숨을 참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위험 상황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 실신하게 됩니다. 체내 산소 분압이 떨어지면서 뇌 활동이 정지되기 때문이죠. 산소 결핍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은 불과 6분에서 8분.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책인 것입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산소 결핍 상황에 제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미 대장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산악인으로 살아온 김영미 대장. 그녀는 그 누구보다 짜릿한 산소의 맛과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제가 첫원정 처음 히말라야 갔을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한 10m를 걸어서 와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했는데 단 10m를 걸었는데 5,000m에서 맥박이 10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붓기도 하고 그 산소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소화도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잘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돼요. 5,000m에서 한 달 이상 등반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헬기를 타고 2,800 정도에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딱 내려섰는데 순식간에 이 산소가 많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 풀향기라던가 그 공기 중에 산소가 굉장히 많은 느낌이
그 머릿속에 뭔가 이제 반짝반짝하고 그 향기가 느껴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2009년 2월 미국 호놀룰루에서 힐로 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20여 분간 관제탑과 연락이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조사 결과 비행 중 두 조종사가 동시에 잠들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이들은 평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잠들어 목적지를 지나치게 된 데는 기내의 낮은 산소 농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내 산소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정지가 오면서 뇌가 정지한다는 거죠. 뇌사 상태에 빠져. 이처럼 우리 몸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뇌 활성화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뇌가 사용하는 산소의 양은 전체의 20%가 넘는데요. 신체 기관 중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산소를 쓰는 셈입니다. 산소 공급량이 많아지면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망이 활성화됩니다. 정순철 교수 연구팀은 산소가 공간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는데요. 공간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뇌부의 신경활동이 21% 산소에 비해서 30%의 산소일 때 신경활동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과제의 평균 점수도 21%에 비해서 30%의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을 할 때 10점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뇌 기능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 두 그룹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뇌의 어느 영역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말이죠. 특히 두정엽 영역의 뇌신경에서 활성 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공간 인지 처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뇌신경 활동이 일어나면 여기에 꼭 필수적인 것이 글루코스, 포도당하고 산소입니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을 한다면 뇌신경 활동을 더욱 활발히 유도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인지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와 국내 연구 결과를 통해 산소와 학습 능력 간의 관계가 속속 입증되기도 했는데요. 신경심리학자 모스 연구팀은 산소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흡입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높은 학습 효과를 보이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경상대 신경정신과 연구진들은 청정 공기를 흡입하게 한 뒤 과제 수행 시간을 측정했는데요. 대조군과 비교해서 과제 수행 시간과 기억력 점수가 상승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 능력이라든지 계산 능력, 기억력 등도 다양한 인지 처리에 대해서 동일한 실험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관찰을 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이 학습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 산소 공급이 학습 능력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게 되면 뇌는 산소를 많이 소모하게 되죠. 학생의 경우 특히 집중할 때 상대적으로 호흡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때 뇌에서 요구하는 소요 산소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뇌는 집중을 하고 기억을 담당을 하고 많은 어떤 감각을 받아들이는 이런 특수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좀 몽롱해지고 막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될 때 일어나는 거고. 산소 부족으로 뇌세포 기능이 저하되는 순간 도로 위 시한폭탄에 불이 붙는데요.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차량 내부의 공기가 정체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죠. 점심 먹고 한 30분 후에는 그냥 잠이 끄뻑끄뻑 오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여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졸음 쉼터 휴게소에서 자야 돼.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머리가 아프지. 그러면서 졸음이 온다니까. 실제로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산소 농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얘기하면 21.4나 20.9가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 차 안의 공기는 이 산소 포화도는 20.3, 2 말을 많이 할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고 좀 말을 안 하고 그냥 있을 경우에는 지금 20.5.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눈을 감은 채 운전대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1위가 졸음운전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치사율을 보면 졸음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한 1.4% 정도 되는데요. 졸음운전 같은 경우는 2.7%로 거의 2배가 높습니다. 실제로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치사율도 높고 더 위험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 달릴 때 4초만 졸아도 100m를 눈 감고 달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뇌의 전체적인 경각심이 떨어지게 되죠. 아무래도 차량에서 차량 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졸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중간중간 환기를 시키셔가지고 산소 부족을 좀 예방을 하면 졸음운전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산소 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결과 산소 농도가 많이 낮아졌죠. 그에 따라 현대인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산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데요. 산소 농도가 이렇게 1% 떨어지는 거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쾌적감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서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곳에 있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피로감 등이 느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산소에 노출되는 것을 좀 막으려면 갇혀 있는 공간에서는 환기를 좀 자주 시켜주고 산소 농도를 좀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환기가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상황이죠. 바로 고기 등을 구울 때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상황인데요. 자취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식보다는 육식을 좀 더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밀폐 공간에서 음식을 구울 때는 일산화탄소 질식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산화탄소는 산소 공급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혈액량 감소 쇼크를 일으키게 되죠. 현대인들은 일상에서 산소 부족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산소 부족은 두통이나 무기력증과 같은 증상부터 심장병, 동맥경화 등 심각한 질병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산소 결핍으로 쉽게 지쳐서 운동 수행 능력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안 피우다가 폈을 때나 아니면 좀 니코틴 같은 게 좀 센 거를 폈다. 그러면 좀 어지럽고 좀 머리가 띵하고 걸을 때 좀 휘청거리고 그런 게 잠깐 있는 것 같아요.
담배 속에 든 일산화탄소 농도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비슷합니다. 이런 자극성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신체는 반사적으로 기관지를 좁게 만들죠. 때문에 애연가는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5년째 담배를 피다 보니까 담배 피기 전이랑 확실히 체력이 좀 더 떨어지긴 해요.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예전보다 좀 더 숨이 차거나 이제 폐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흡연할 때 만들어지는 일산화탄소는 폐로 들어가 헤모글로빈과 빠르게 결합하는데요. 결국 담배를 피우면 헤모글로빈이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를 우리 몸에 나르게 되는 것이죠. 알코올 분해에는 산소가 대량으로 필요하죠. 그만큼 음주와 산소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산소가 소비되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산소 결핍으로 할 수 있는 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으로 분해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다시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되는데요. 산소가 부족하면 알코올은 아세트알데히드 상태로 체내에 남게 됩니다. 그것이 숙취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술은 마신 지는 한 6년 정도 됐는데 한 병 정도 마시면 숙취가 심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다음날 아침에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과음한 다음 날 찾아오는 숙취는 저산소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시는 술의 양에 정비례해서 필요한 산소량도 늘어나는 것이죠. 불면증도 전형적인 산소 부족 증상입니다. 불면증 환자의 혈중 산소 농도는 일반인보다 낮게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심장 박동이 빨라지죠. 그로 인해 뇌가 깨어있게 돼서 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호흡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혀나 입천장 뒤에 있는 숨구멍 자체가 자면서 저희가 좁아지게 되는데 이거를 양압을 집어넣어줘서 기도를 벌려주면은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면 중에 반복적으로 잠을 깨우는 그런 이벤트를 줄여주게 되고 적절한 산소 공급을 해줘서 수면의 질 자체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와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많이 줄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프랑스 대학병원 연구팀과 스위스 로잔 대학 연구팀은 수면 중 산소 포화도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건강은 물론이고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수면 중에 몸에 부족한 산소를 보충해 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슬랩 51은 섭취 시 혈중 산소를 높이는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임상 연구도 진행했는데요. 그를 통해 산소 포화도 증가와 그에 따른 증상 개선을 수치로 증명해냈죠. 슬랩 51의 원료 개발자는 드시몬의 감염학 교수. 그는 유익균 4,500억 마리를 이상적으로 배합한 바 있습니다. 그에 관한 논문들도 발표됐죠. 여기에서 혹시나 슬랩 51을 2주간 섭취한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참가자들은 슬랩 51 섭취 전 수면 다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평소 수면 중 신체의 여러 반응을 검사하기 위해서인데요.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들 15명이 모였습니다. 자는 때 이제 와이프가 제가 이제 한 번씩 숨을 안 쉰다고 해서요. 무호흡증이 있는 것 같아서 개별로도 이렇게 한번 검사 받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대중교통 앉으면 잠에 들고 주말에도 계속 낮에도 꾸벅꾸벅 졸고 그러니까 이 수면의 양보다 좀 질이 안 좋다고 제가 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청소년인 형제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코를 골아요. 제가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그것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이 체험을 해서 이 수면 패턴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같은지 오늘 한번 하고 또 2차 한 번 더 검사해서 결과를 한번 보는 거로 그래서 그 지표를 한번 삼으려고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에 앞서 간단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다양한 장치들을 부착하게 되는데요. 머리에는 뇌파 전극을 부착합니다. 가슴이랑 배랑 숨 쉴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호흡 노력 측정해 볼 거예요. 팔만 살짝 벌려주세요. 신체 각 부위에 다양한 센서를 부착해서 잠을 자는 동안의 변화를 파악하게 됩니다. 장치를 통해 수면 단계와 호흡 정도, 긴장도, 심전도에 이르기까지 실시간으로 체크 가능합니다. 뭔가 테이프에 얼굴을 붙이고 직접 수면 다원 검사에 나선 제작진도 취침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까 관련이 있다 그래가지고 과연 자면서 내가 수면 패턴도 그렇지만 이 산소를 제대로 이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게 되게 궁금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요? 이걸 덮으셔도 상관은 없으시죠? 근데 저는 뭐 추우면 몰라도 지금. 이제 자는 동안 신체의 모든 반응이 세세하게 기록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수면 장애 여부를 파악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검사는 밤새 모니터링됩니다. 확인할게요. 눈 뜨고 계세요. 이제 주무시면서 수면 단계나 아니면 뭐 증상 그런 거 저희가 다 찾아서 표시하고요. 그리고 주무시는 동안에 뭐 센서 떨어지거나 센서가 잘못 나오거나 그런 거 없는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라.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뇌파. 수면 다원 검사를 마친 이들은 2주일 동안 슬랩 51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 후 2차 검사를 통해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8, 9, 10. 현대인들이 떨어진 산소 포화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를 끌어올리는 것이 숙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선수들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호흡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호흡이 운동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호흡을 코로 들여 마실 거야. 코로 강하게 들여 마셔서 아랫배에 있는 신발만 위로 올라오게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그리고 쭉쭉쭉쭉쭉. 그 다음에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는데 입으로 내쉴 때 여기 코가 이렇게 다운되게 이런 식으로 호흡합니다.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해줘야 몸에서 힘을 잘 낼 수 있고 폐에서 가스 교환을 통해서 혈액 내로 산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혈액 내로 들어간 산소는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근육으로 산소를 보내주게 됩니다. 근육들은 그 산소를 받아서 이제 산화시켜서 운동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선수에게 산소를 잘 들이킬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 근육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심박출량.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심폐지구력인데요. 심폐지구력을 높이면 운동 지속 능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때 복식 호흡을 하면 훨씬 제구도 안정된 느낌도 나고 어깨 통증도 훨씬 줄어든 느낌을 느꼈습니다. 호흡을 할 때 훨씬
깊게 마셔야 되다 보니까 이 또한 연습을 하다 보니 폐활량도 좀 좋아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데드리프트나 아니면 스쿼트, 모든 운동에 그런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데드리프트 할 때는 흉추로 들다 보니까 부상도 일어났고 잘 되지 못했는데 이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복식호흡 같은 걸 배우고 나니까 좀 더 쉽게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횡격막이 내려가지 않는 거. 여기 올라오면 안 돼요. 시작. 그렇죠. 복식 호흡으로 숨을 마시면 횡격막에 공기가 깊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전 쪽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러면 코어가 안정화되면서 훨씬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운동선수에겐 강력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갈비뼈 다운시켜서 무엇보다도 코로 호흡하고 입으로 내쉬는 게 중요한 이유가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20% 정도 더 산소를 더 많이 들이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한 운동선수들한테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하게 됩니다. 육지에서 산소와 호흡이 중요한 사람이 운동선수라면 바다에서 산소와 호흡이 생명줄과도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해녀로 살아온 세월만 48년. 78배 나이에도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해녀 김숙자 씨입니다. 성재가 절반 들어? 예. 반발했어. 예. 지금 동명항에 남은 해녀는 단 3명뿐이라고 하는데요. 그 같이 물질하시는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6. 76? 예. 처음 물질할 때 같이 하시던 분이에요? 먼저 시상했죠. 먼저? 예. 물질을 혼자 들어가시는 건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덫이 있으면 아무래도 낫지. 아,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절반이 뭐 3분의 1도 없는 것 같아. 성게가 어머님 그래도 가격이 좀 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성게가 주로 한 대목을 보는데 성게는 미역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고 허리들이 아파가지고 못하고 주로 이제 뭐 우리가 가세 다니면서 뭐 쨍쨍한 골뱅이 이런 거 잡아가지고 파는데 판다 하는 것보다 뭐 돈 될 건 없지. 현재는 산소통을 비롯해서 좋은 잠수 장비들이 많은데요. 물질을 할 때 산소통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산물을 마구 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해녀는 지금도 단출한 몸으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일체의 산소 공급 장치가 없죠. 때문에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와, 성게다. 오, 성게. 아들. 해녀들은 숨을 오래 참기 위해 심호흡을 여러 차례 합니다. 심호흡을 하면 몸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뇌가 산소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에 어저께 실어줬잖아. 산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건 뇌관이 하는 일인데요. 이런 뇌관이 적절한 때에 산소를 보내지 못해 저산소증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방 딱딱한 게 있어. 하드케이스 있어. 용존 산소 농도가 높은 바다. 해녀의 심혈관 기능은 그 속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숨 참기를 통해 수중 환경에 적응하게 됐습니다.
수중 잠수 시간이 약 60초를 초과하면 혈액 내 산소 분압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는데요. 때문에 숙련된 해녀는 약 30초 동안의 수중 잠수 시간을 유지합니다. 보다 어느 정도 잡으신 거예요? 한 절반은 잡았어요. 절반 정도? 어머니 90일이네. 90일.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 산소를 굉장히 많이 쓰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이제는 잠수해서 바다에 들어가 있는 시간보다 물에 들어갔다 올라와서 쉬는 시간이 더 많다는 해녀.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 갔더니 이거 시술해야 된대. 저 허리 근육이 눌리쳐가지고. 근데 나는 해녀가 물질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바다가 곧 생활의 터전이자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울 가서 못 살겠더라고. 서울 가니까 뭐 숨차고 뭐 코가 따갑고 목이 아프고 그래서 못 있는데 아직까지 속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기는 좋은데 이 아파트가 생기고부터는 공기가 많이 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해녀로 살아온 40여 년의 세월은 몸 곳곳에 그 흔적을 무겁게 남겼습니다. 병원과 약은 이제 하루도 떼어낼 수 없게 됐죠. 혈압약하고 골다공증 약하고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물에 들어가려면 겁이 나니까. 그래서 원래는 딸? 아파서 강아지가? 네. 어머니 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이거 해녀들에게는 두통, 소화불량, 관절 통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잠수병도 흔합니다. 이 경우 고압산소 치료를 하죠. 잠수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녀들이 겪는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산소통에 가면은 저 뼈도 좀 피로도 풀리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산소통에 들어가서 산소 호흡 이제 그관이라고 병원에 있을 때 그 산소통 많이 들어갔다 왔어요.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건 해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수중 활동 레포츠가 늘어나면서 잠수병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해저와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고압산소 챔버. 이 안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수 후에 물 밖으로 나오면서 그 속도에 따라서 몸속에 있는 질소가스들이 몸 안에 방울을 만들고 그 방울이 우리 몸의 혈류를 막거나 호흡을 막거나 고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역시 고압산소의 원리로서 그 산소 방울들을 작게 만들고 그다음에 몸속으로 녹이는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고압산소 챔버 안에는 2기압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는데요. 들여 마실 때 이쪽으로 100% 산소가 나와서 내뱉으실 때 다시 이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100%에 가까운 산소를 흡입하게 됩니다. 다량의 고순도 산소가 체내 혈액에 녹아들어서 우리 몸에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죠. 처음에 자고 일어나니까 귀가 멍멍하니 안 들려버려요. 고압산소 치료를 딸이 소개를 해서 왔는데 3일째 되던 날부터 잘 들는 귀를 막고 여행기에다가 전화기를 대면 소리가 내가 알아듣게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6일 했는데 10번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처음 시작은 그 화재나 산업 현장에 대해서 그 중독 환자들에 대해서 재난의 준비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뭐 만성질환이나 내과질환 환자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당뇨발 환자들이나 돌발성 난청 환자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써주시고요. 귀 아프시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2시간 정도 치료 시간 소요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고압산소 치료는 감염 완화와 상처 회복, 혈관 생성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위로 좀 지나나? 특히 스포츠 손상에도 산소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상이나 염증 발생 부위에 고농도 산소를 공급해서 문제 부위를 개선시키는 것인데요. 상처를 빠르게 아물게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우리 근육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를 잘 쓰려면 산소 포화도가 우리 몸에 좋아야 되거든요. 산소통을 이용해서 선수들의 재활을 돕고, 어차피 재활이라는 게 산소가 많이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회복을 더 촉진하는 겁니다. 질병에 고압산소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일상에도 산소를 더해주는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아가느라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우리는 산소가 부족한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는 공기가 좋아가지고 그런 걸 많이 못 느끼고 삽니다. 그냥 좋으니까. 근데 시골 같은 데 오면은 엄청 힘들어요. 특히 서울에 와서 내가 많이 그런 느꼈어. 지하철 탄다든지 버스를 탈 때 확실히 숨이 좀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 서울을 벗어나 춘천으로 향하는 기차. 도시를 떠나 달리는 기차에서 산소 농도 변화를 지켜봤는데요. 서울에서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산소 농도 수치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한 10분 정도 지금 있었는데 계속 21.2면은 춘천이 공기가 좋긴 좋은가 보다, 서울보다. 산소 농도 1% 차이는 얼핏 보기에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가 느끼는 쾌적함의 차이는 엄청나죠. 도심을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면 이 프로젝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주일 동안 슬랩 51을 복용한 참가자들이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요. 또 한 번의 수면 다원 검사를 위해서입니다. 산소 포화도를 비롯해서 몸의 다양한 변화를 확인하게 될 텐데요. 지난 2주일간 참가자들은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지금은 잠 자고 일어났을 때도 깬 적도 없고요. 그리고 푹 아니 깊은 수면을 좀 많이 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산뜻합니다. 전보다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덜 힘들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좀 활동을 할 때 예전에는 되게 몸이 많이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깨어나게 일어나는 경향이 이제 3일째부터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주말에는 낮잠을 좀 몰아서 자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딱히 낮잠을 자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은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10명 정도의 환자의 전후 상태를 보면은 특이하게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면의 질과 연관될 수 있는 수면 효율, 보통 일반인들이 90%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피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면 효율 자체가 1.3% 정도나 증가되는 소견을 보였고요. 중간 수면인 2단계는 수면의 4단계 중 5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1차 수면 다원 검사에서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2주간 슬랩 51 복용 후 2단계 수면이 약 7% 늘어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면 중에 갑자기 드롭되는 산소의 최저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게 약 3.5%나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서 이제 복용 후에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수면 중에 최소 산소 농도를 90%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전후로 본다 그러면 90% 아래에서 90% 이상으로 최소 산소 농도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코로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슬랩 51의 임상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슬랩 51을 복용하지 않은 29명의 A군에 비해 슬랩 51을 복용한 B군의 40명은 24시간 치료 기간 동안 산소 요구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슬랩 51을 복용한 40명의 사람들은 혈중 산소 분압과 혈중 산소 농도, 동맥혈 산소 포화도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폐 손상이 우려되는 환자의 경우 장기 기능 유지에 슬랩 51이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데요. 슬랩 51은 장내 산소 소모량을 감소시키는 효소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다른 장기에 산소 공급량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죠. 일상 속 산소 부족에 따른 수많은 질병들. 그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내 산소 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서 언제나 충분한 산소를 인체에 공급해야 합니다. 또 내 몸속 산소 부족이 염려된다면 이 또한 방법이 있습니다. 산소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내 몸속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죠. 식습관도 체내 산소 농도를 좌우하는데요. 식품 첨가물인 인스턴트 식품들도 산소가 적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이 산소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체내 산소 농도를 높이려면 항산화 식품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우선 녹차가 있죠.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심신을 이완시켜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뿐 아니라 녹차에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 비타민C, 비타민 E가 다량 들어있어서 피로감까지 덜어줍니다. 토마토를 붉게 하는 건 라이코펜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 역시 뛰어난 항산화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천연 항산화 식품인 브로콜리, 버섯, 당근 이것들을 이용한 요리를 평소 즐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언제나 대응할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알카리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산도가 산성화가 되면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 결과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 체분의 재료가 되죠. 그리고 채소를 또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껍질째 먹어서 껍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 같은 음식들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환기죠. 밀폐된 공간에는 오염물질이 쌓여서 산소가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인데요. 사무실에서는 최소한 2-3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맑은 공기가 풍부한 시간대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가 효과적인데요. 창문과 문을 열어 맞바람이 불게 해서 환기하면 더 좋습니다. 환풍기를 이용해서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또한 유산소 운동은 필수입니다. 내 몸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려면 말이죠. 요가나 스트레칭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면 내 몸 구석구석에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몸에 이제 산소가 좀 충분한 환경이 되려면 우리 산소를 실어 나르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동작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산소를 나르는데 우리 혈관이 좀 중요하고 혈관이 도와주는 가장 좋은 파트너가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늘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을 같이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죠. 무릎에 부담도 작게 가는 좋은 운동이죠.
우리가 당연한 듯 잊고 지내는 산소의 소중함. 일상과 도시를 벗어나 온몸 가득 산소를 품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산소가 선사하는 선물 같은 순간을 말이죠. 초록초록해서 원래 초록색을 좋아하긴 하고 조금 오면 휴식이 되는 느낌이어서 오면 그냥 기분이 절로 좋아져요. 편안하고 공기도 좋고 아늑한 느낌이 들고 참 좋네요. 공기가 첫째 참 맑고 좋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내가 이때껏 뭐 했는가 이런 데도 안 와보고 야 참 좋다 잘해놨다. 코로나 시기 우리는 산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산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 몸속의 산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